자, 얘들아 수업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건강한 출산과 산후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출산 임신 중에 모체의 변화부터 살펴봤다. 그쵸? 임신 중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부모의 역할 쭉 봤었고요. 그 다음에 분만, 징후 3가지 뭐 있었죠? 이슬, 그 다음에 진통, 파수 3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분만 방법에 크게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만 방법들 쭉 살펴보고, 출산 과정 3가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린트 선생님 새로 나눠준 1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진도는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시험 진도도 다 거기까지고요. 15페이지 맞죠? 15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행평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볼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4반, 5반은 월요일 날 보고요. 그 다음에 1반, 2반, 3반, 6반은 화요일 날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들아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행평가는요. 부모됨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부모됨의 의미, 그 다음에 부모 양육태도 4가지 특징과 그 다음에 각각의 자녀 인성 쭉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양육 태도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논술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 글의 구조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임신과 출산으로 지친 몸을 다시 임신 전에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산욕기라고 해요. 산욕기. 그리고 이 산욕 기간은 약 한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한 2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산욕기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산욕기 시기에도 몇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출산 후에 자궁 내벽이라든지 산도에 상처난 부분, 이런 데서 이제 혈액이 분비물과 섞여 나오는 증상을 우리가 오로라고 해요. 오로.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출산 전에 있었던 증상인 이슬이랑 약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슬은 같은 이제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었지만, 이슬은 뭐였어? 출산하기 전에 자궁에 있던 점막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출산을 알리는 신호였고요. 그 다음에 오로는 출산 후에 산도에 있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는 것. 그래서 이걸 오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모유 수유를 하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산모의 자궁 수축을 도와서 이렇게 오로가 빨리 끝나게 도와준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만 후에 어떤 이제 세균 침입,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열을 내는 질환인 산욕열이라는 게 있어요. 산욕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산욕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 시기는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청결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얘들아, 이거야. 사실 이제 가장 그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또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산후 우울증. 그쵸? 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얘들아? 산후 우울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출산 후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이유는 크게 2가지야. 호르몬의 변화와 두 번째는 육아에 대한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일시적으로 겪는 혼란 증세인데, 출산 후에 일단 이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도 있지만, 얘들아 이제 자녀를 갓 낳은 아기를 양육을 하면서, 사실 이제 갓 낳은 아기들은 얘들아 이제 주변에 동생이나 조카를 보면 알겠지만, 특히 이 신생아 시기는 하루 종일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치?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거에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른들처럼 뭔가 이제 한 밤 10시 되면 잠이 들어서 아침 7시, 8시까지 자고 이런 통잠을 자는 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는 동안에도, 그 새벽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먹여줘야 되고,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울면 안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도 같이, 특히 엄마들이 그 직접적인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돼? 같이 잠도 못 자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통, 가슴 통증, 불면,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식욕 부진 또는 반대로 막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중력, 기억력, 결정력 부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뭔가 이제 불면, 피로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대한 지나친 염려 또는 무관심, 이게 이제 뭐 지나친 염려도 안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무관심으로 가는 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거 영상 하나 보고 또 같이 얘기할게요. 엄마도 아이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아이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고 엄마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우던 아이를 유기하고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들. 모성까지 버리게 한 그 속사연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도심의 한 모텔 CCTV에서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른 아침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한 여성이 모텔로 들어섭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 여성은 모텔 방을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갔던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여성이 다녀간 지 2시간 후 모텔 방에서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됐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얼굴 쪽에 약간 습진이 올라온 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애거든요. 갈 때도 나쁘지 않았고 걷고 기에는 나쁜 소견들이 없었어요. 버려진 것은 갓난 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 안 씨는 전날 서울의 한 공원에 6살과 8살 난 두 아이도 버려둔 채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리고 간 경위는 뭐? 엄마가 금방 있다 없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맨날 답변 한 대도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새아이와 집을 나섰다는 안 씨. 경찰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다. 그런 그 진술만 하더라고요. 뭐 질병도 없고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우울증이 있는가? 한 달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 엄마 안 씨는 연락을 피한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아이들 모두 아빠 품으로 돌아갔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없었습니다. 이 집 이사 갔는데 며칠 전에. 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인 만큼 학교 측도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애들 양육에 지금 좀 여러 가지 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열심히 잘하고 상처에 있다는 느낌 안 받게 그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엄마의 산후 우울증으로 아기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호흡곤란을 보이던 생후 9개월 된 여자아이가 경기도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정상적인 엄마 같았으면은 굉장히 막 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냥 좀 약간 정신이 나간 듯 목소리가 그냥 차분하면서 죽은 것 같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드러났습니다. 어디 아팠느냐? 혹시 음식 먹다 기도로 음식을 들어가 기도가 막 그랬나 갑자기 애가 어떤 사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도 일체 엄마가 얘기를 안 하니까. 아이의 죽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던 중 아이를 살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모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죽이려고 사진 어떤 계획에서 죽였던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황당해하면서 아주 자신이 후회라기보다는 아주 막연하게 참 참담해하는 그런 정도에 있었죠, 심리가. 김 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이 발생한 김 씨의 자택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머리가 어디 쪽에 있었어? 김 씨는 감기에 걸린 아이가 며칠째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채자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잠도 못 자고 피곤이 겹치고 힘들어서 얘는 계속 울고. 뒤늦게 정신이 들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엄마 김 씨.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품에 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애기가 갑자기 정말 3살 된 어린 딸과 9개월 된 아기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김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석 달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고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애기가 운다고 뭘 죽었다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힘들어서 뭐가 힘든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게 우라가 이렇게 터졌던 건가요? 육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중으로 시달림 받고 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울 증세가 도달하면서 아마 순간적으로 사할인을 한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마트에 들러 술을 사갔다는 김 씨.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들아 좀 참 참혹해요, 그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보다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얘들아 이제 극복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산모 스스로는 어떤 이제 기분 전환을 통해서 성숙한 어머니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게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육아라든지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빨리 이제 이 산욕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 얘들아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15페이지까지 끝내면 다음 시간에 그냥 시험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할게요. 자,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산욕기 생활이 나오고 있어요. 산욕기 생활. 그래서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 첫 번째 나온 게 충분한 영양 섭취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그냥 단백질보다는 그냥 일반 단백질보다는 좀 질 좋은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얘기할 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산욕기 생활에는 그래도 이제 좀 더 좋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이제 생선 같은 그쵸 이런 것들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철분, 칼슘, 비타민 이런 것들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짜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 이제 산모들이 미역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미역국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이 미역 안에는 얘들아 요오드, 그 다음에 칼슘 이런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요오드랑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자궁 수축을 도와서 산욕기 생활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역국을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휴식과 충분한 안정이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하고 이때 어떤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거기 괄호에다가 모유 수유 쓰면 되겠죠? 모유 수유할 때 특히 얘들아 출산하고 나서 한 하루나 이틀까지 분비되는 초유, 그걸 우리가 초유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모유보다 더 노랗고 끈적끈적한 그런 초유, 여기에는 면역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초유에는 얘들아 이제 초유 이후에 나오는 걸 성숙류라고 하거든요. 성숙류보다 어떤 이제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그 다음에 유당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꼭 먹이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단백질, 칼슘, 항체 이런 면역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산후 회복을 돕는데 이제 일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 유지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나왔죠? 자, 오로랑 산용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로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또 산용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청결에 주의를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WHO에서는 모체 건강을 위해서 다음 임신까지의 간격 터울을 한 3년 정도 두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개인의 그런 가족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WHO에서는 3년 정도를 권장을 한다. 자, 근데 문제는 출산 후 3개월 정도부터는 다시 배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임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피임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얘들아 프린트 밑에 보면 모유의 영양성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모유의 영양성분.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모유. 우리가 모유는 뭘 모유라고 하죠?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우유를 모유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흔히 먹는 흰우유. 흰우유는 누구의 우유야? 소, 맞아요. 소의 우유예요. 그쵸? 소젖이야, 소젖. 그럼 얘들아, 소젖은 송아지를 양육하기에 최적화된 우유예요. 그쵸? 사람이 먹었을 땐 어떨까? 어떤 이제 우리는 성인, 우리 다 큰 성인은 괜찮지만 갓난 아기들한테는 어떤 이제 소화 흡수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얘들아,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것은 소젖이 아니라 바로 모유라는 거죠. 그렇죠? 소젖이 아니라 모유라는 거다. 그래서 모유의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에너지 함량은 100ml당 65칼로리다. 65칼로리 적어주세요. 빈칸에 65칼로리. 그래서 얘들아, 에너지 함량은 그냥 일반 우유, 소젖인 우유, 흰 우유랑 비슷해요. 자, 비슷한데 이제 다음부터가 많이 달라져. 자, 지질은 이제 지방을 얘기해요. 지방은 특히 어떤 게 많이 있냐면 불포화 지방산, 콜레스테롤, DHA. 자, 불포화 지방산은 뭘 얘기할까 얘들아?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 크게 포화 지방이랑 불포화 지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포화 지방이랑 불포화 지방.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고기에 있는 기름 있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고 나면 삼겹살 구워 먹고 난 후라이팬을 바로 세척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쵸? 그걸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 있잖아. 우리가 이제 계란 후라이 할 때 뿌리는 기름,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식물성 기름은 실온에 그냥 두어도 굳지 않죠. 네, 이걸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인간의 몸에는, 우리 몸에는 당연히 포화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이 더 몸에 좋잖아요. 근데 이런 모유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선생님, 콜레스테롤은 그럼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선생님 같은 성인은 콜레스테롤 많이 안 먹는 게 좋지만 이제 자라나는 아기들, 청소년들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일단 이제 세포막 있잖아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또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햇빛을 쬐면은 피부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걸 먹었을 때 소화 효소인 담즙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특히 어린 아이들, 갓난 아기는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적정 섭취량은 다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모유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DHA는 뭐가 좋아요? DHA도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로 어떤 이제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두뇌 발달을 돕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뇌 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DHA가 많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질 볼게요. 당질은 탄수화물을 얘기해요. 자,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유당이 왜 좋냐 하면 바로 뇌 조직의 구성 성분인 갈락토스가 이 유당에 들어있어요. 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갈락토스랑 포도당이 이렇게 합쳐진 이당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당, 갈락토스는 뇌 조직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유당은 얘들아 칼슘의 흡수를 도와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또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유청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카제인 단백질이랑 유청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그 흰우유 있잖아요. 흰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어. 근데 이 카제인 단백질은 문제가 단백질 입자가 크고 막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이 동양 사람들한테는 유당불내증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 바로 가는 거. 근데 이제 이 모유에는 카제인 단백질보다 유청 단백질의 비율이 더 많아서 유청 단백질은 훨씬 아기가 더 소화하고 흡수하기 좋은 형태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청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그 아기가 성장하는데 최적화된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모유라는 거죠. 모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태반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활동과 체온 조절을 돕고 출산 시에 산도를 부드럽게 한다. 이거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바로 X죠.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설명은 얘들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활동과 체온 조절을 돕고 출산 시 산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태반이 아니라 바로 뭐죠? 네, 양수예요. 양수. 네. 자, 그 다음 2번째. 땡땡은 출산의 징후 중에 하나로 자궁 입구의 점액성 양막 일부가 떨어지면서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이 혈액 섞인 분비물이 2가지가 있었어. 우리 이슬이랑 오로가 있었는데 출산의 징후, 그러니까 출산 전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였죠? 이슬이었죠. 이슬. 선생님 친구 중에 이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항상 이걸 할 때마다 내 친구 이슬이가 생각이 나서. 자, 요거는 우리 만나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얘들아 이제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예요.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니까 이제 잘 공부를 해 오도록 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 진도가 다 나갔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